우선 제가 작년까지는 여기서 고3 애들 수업을 했었는데 반년 동안 좀 이렇게 잊혀졌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 소개 간단히 해드리면, 저는 지금 대성마이맥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은 두각학원, 그 다음 강남대성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평가는 당연히 잘 받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보다는 선택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수업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는 이 정도만 민망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뭘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냐 싶은데, 그 6월 평가원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는 어디에 집중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 수업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대전에서 6편 끝나고 설명회 많이 있었나요? 도와주세요. 네, 좀 있었죠. 제가 작년까지는 여기 대전 명인에서 수업을 했었었는데 아마 대전 명인은 했었을 것 같고, 뭐 시대인지는 어떤지 잘 모르겠고, 일단 제 관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설명드리면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보다 난이도가 일단 높았다. 선택 과목이 난이도가 이렇게까지 쉽게 나올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고여있는 애들 있잖아요. 고인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고여있는 애들 같은 경우 30번 문제, 뭐 선택 미적 같은 거 푸는데 한 2분 정도 안에 풀어버린 애들도 너무 많았고, 너무 익숙한 주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되게 쉬웠고 공통 과목이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학생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을 풀다가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선택 과목이 쉽더라도 급하게 풀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제 접근 자체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공통 과목 때문에 선택 과목 3점짜리를 틀리면 학생들이 낭패니까 지금부터는 뭘 훈련을 많이 시키셔야 되냐면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이제 많이 시키실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구조가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 한번 생각을 잘 하시면서 들어봐 주세요. 모의고사가 원래 옛날에는 1번에서부터 21번까지, 그 다음에 22번에서부터 30번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다 잘 아시겠지만 1번에서부터 15번까지, 그 다음에 16번에서 22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서부터 28번까지와 29,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이랑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죠 지금? 옛날에는 1번서부터 쭉 난이도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떨어져서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지금 시험 구조는 1번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난이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난이도가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이 시험의 호흡 자체가 옛날이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시험에 맞춰서 그나마 안정적인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일단 앞에 2.3점짜리 빨리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2.3점 있으니까 2.3점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 2.3점 풀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다시 4점짜리를 건드리면서 시험의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4점짜리 풀되 근데 만약에 막힌다. 그럼 이제 빨리 넘기고, 여기서 풀 수 있는 4점짜리 또 풀고, 여기서 풀 수 있는 4점짜리 풀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앞에서부터 그냥 천천히 쭉 풀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었다면, 지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쭉 푼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애들이 융통성 있게 좀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애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번 시험은 어떻게 보는 게 잘 봤었던 거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이랑 다르게 제일 큰 이슈는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거에는 문항 번호가 뒷번호가 되면 될수록 어려웠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 번호가 올라갈수록 무조건 어려웠거든요, 문제 난이도가. 근데 한 페이지 넘겨서 이 정답률을 보시면, 정답률 한번 봐보시면요, 일단 22번이 제일 어려운 건 맞습니다. 22번이 제일 어려운 건 맞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보시면 어떻죠? 20번이 정답률이 더 낮죠. 그쵸? 원래 옛날 같았으면 어땠어야 돼요? 21번이 더 낮았어야 돼요. 21번이 번호가 뒷번호니까 정답률이 더 낮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20번이 정답률이 더 낮고, 그 다음에 21번, 15번, 14번 여기서 갑자기 몇 번으로 훅 내려가죠? 10번으로 훅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좀 못 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못 봤을 거냐면, 앞에서 앞번호대가 쉬울 거니까 내가 이건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가, 그게 사실 더 어려웠던 건데 그걸 넘기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가
끝까지 가지 못해서 이제 그 점수 자체가 잘 안 나온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문항 번호랑 문항 난이도가 다르니까 좀 많은 실전 연습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고 모르는 거 빨리 넘기고 요 훈련 자체가 올해 시험에서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정답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공통 과목의 제일 어려웠던 문제의 정답률이 이게 미적 기하 확통순이거든요. 미적 확통 기하순. 아무튼 미적분 애들이 정답률 6%였는데 30번 같은 경우 정답률이 10%로 어떻죠? 공통 22번보다 정답률이 높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선택 과목보다 일단 높다. 그러니까 이제 의예과라든가 뭐 이런 스카이를 대비하는 친구들은 22번에 대한 훈련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22번 제일 난이도가 높으니까. 선택 과목은 제가 크게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선택 과목 자체는 전범위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작년 수능은 30번의 적분이 나왔는데 이번 6월달 시험 범위까지가 미분이었거든요. 3단원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적이나 기하 같은 경우에는 6평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3단원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된다. 라고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통계가 원래 제일 쉽거든요. 이번 시험 범위가 훨씬 중요한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봤으면 수능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 6평 기준으로 애들의 전략을 잘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6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6평은 제가 그냥 가볍게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6평이 일단 어머님들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6월달이랑 9월달이랑 수능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어느 부분이 상관이 있는지를 어머니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일단 하나 6월달 시험을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국 애들 대상으로 내 위치가 그냥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6월달 평가원에 출제됐던 문항의 난이도가 수능의 난이도가 이런 정도 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예상해 줄 수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좀 착각하시는 거 애들도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6월달에 이런 주제가 나왔으니까 수능에서도 이런 주제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작년도 보면 6월 9월 수능이 주제 고난도로 나왔던 문항 주제는 다 달랐거든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6월달 평가원 22번에 수학2의 1단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 예상에는 올해 수능에 2, 3단원에서 하나가 나오지 1단원에서 안 나올 거예요. 작년 6월달 평가원 15번은 수열이었거든요. 근데 수능에서의 15번은 삼각함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번호에 2단원이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고 내 위치와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는 출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달 평가원은 제가 요쯤에서 말씀을 정리를 할 거고 그럼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6월이랑 수능은 난이도적인 측면은 비슷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 6월달에 애들 시험 점수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또 하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건 맞는데 개념 공부만 많이 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시험지는 아니에요. 지금 시험지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항의 난이도가 쉬운 거에서 그냥 21번 하나 어렵고 30번 하나 어려웠던 시기인데 지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9번서부터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느낌으로 쭉 가거든요. 그래 지금 시험 기준으로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그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부터는 딱 그냥 하나를 많이 시키세요. 문제를 많이 풀리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애들이 생각보다 문제 많이 안 풀지 않나요? 애들의 그 일과 아세요? 일과? 애들 일과 어떻죠? 보통 대치동 그냥 현역 고3 기준으로 제가 말씀해드리면 애들이 학교 끝나면은 뭐 4시, 5시 뭐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녁에 이제 학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밥 먹고 이제 학원을 가죠. 그럼 10시에 끝나요? 그럼 일단은 이미 자기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하나도 없죠. 학원에만 있었던 거죠. 그렇죠? 10시에 끝나고 이제 뭐 하죠? 뭐해요? 집에서 애들이
그렇죠. 뭐 먹죠. 그렇죠. 뭐 먹으면 이제 11시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책상에 앉았다가 또 책상에 뭐 지저분하니까 치우면 12시고 그럼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1시에 자야 되고 그럼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문제를 겨울부터 지금까지는 많이 안 풀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여름부터는 시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많이 풀리시면 수능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뭘 진행할 건지 그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이 강대 모의고사 K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이따 세 번째 권현석 선생님이라고 수학선생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권현석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강대 K가 어떤 건지. 그거는 제가 굳이 첫 번째에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강대 모의고사 K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강대 모의고사 K 안에는 30문제짜리, 27문제짜리 그거에 대한 분석서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하나의 패키지 안에. 근데 저는 이제 수업 때 당연히 요 30문제짜리로 구성된 풀 모의고사를 일단 시험을 볼 거군요. 오면 시험 보고 그거에 대한 공통 파트에 대한 해설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비전 21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공통반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공통 과목에 관련된 강대 모의고사 K 해설을 할 거고 K27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제로 나간 거에 대한 일부 중요한 공통 문항을 또 수업 때 다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택 과목은 어떻게 되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따로 애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날 대치해서 미적분 수업 진행하는 거 그대로 촬영한 거를 애들한테 제공을 할 거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혼자 촬영해서 애들에게 이제 영상이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되게 강화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통 파트에 되게 강화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솔리드 요 과제로 나갈 거고 이거는 이제 강대 모의고사 K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공통된 컨텐츠 거예요. 공통된 컨텐츠인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애들에게 제공하는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름부터 애들이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강대 모의고사 K로만 학습을 하는 거는 되게 양이 적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풀세트짜리 하나고 27문제짜리 모의고사 하나고 이게 사실 다니까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애들에게 모의고사와 이제 주간지를 더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은 그 많은 양의 자료를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해서 제가 애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할 모의고사는 이정한 모의고사 일단 3회분이랑 그 다음에 CSM17 모의고사 6회분 요거는 애들한테 과제로 제공이 되고 이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는 영상이 촬영된 상태로 애들에게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 모의고사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뭔지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퀄리티나 이런 거는 그 수험생 커뮤니티에 그냥 이정한이라고 치시면요 제 문항 퀄리티가 이미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믿으시면 될 것 같고 이 CSM17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치동에서 조타라는 모의고사가 이제 있어요. 뭐 여기 옆에 있는 학원 모의고사도 좋은 걸로 유명하고 강대 모의고사 K도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하고 인강에서도 이제 조타라고 유명한 모의고사가 뭐 M사에도 있고 저희 회사에도 있고 하잖아요. 일단 이 회사는 그 주요 큰 좋은 모의고사의 문항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승진 선생님이라고 메가스터디에 계신데 모의고사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양승진 쌤이랑 같이 협업을 했었고 올해도 양승진 쌤이 현장에서만 제공하는 모의고사는 요 회사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랑 대체해서는 양승진 쌤이랑 저 둘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얘도 되게 퀄리티가 높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몇 회분이 나가냐면 9회분 정도가 애들에게 더 제공이 되는 거예요. 매주 이제 하나씩 애들에게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말고도 이제 스스로 애들이 풀어봐야 될 주간지가 있습니다. 주간지. 이제 제가 만든 주간지가 있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주간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주간지는 어떤 주간지냐면 상반기 때 제가 이제 제작했던 문제들 중에서 좋은 것만 엄선해가지고 애들이 파이널 때 꼭 풀어봐야 될 것들 있죠. 네, 그거 모아놓고 그 다음에 강남대성에서 강대 전용으로만 쓰는 컨텐츠가 있어요. 올해도 되게 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다 풀어보고 선별해서 친구들이 파이널 때 꼭 풀어봐야 될 문제들로 구성된 게 이제 이정한 주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한 주간지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16회분이 쭉 나올 거예요.
그 매주 이제 양 자체는 이정한 주간제 양은 한 30에서 50문제 정도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퀄리티 자체는 당연히 강대에서 만든 거랑 제가 만든 거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퀄리티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SM17이라는 회사에서, 아까 이 회사에서 만든 주간지가 있는데, 이 주간지는 12개가 제공이 돼요. 12개. 그리고 이 CSM17 주간지의 컨텐츠는 뭐냐면, 기출문제에다가 기출문제 변형시켜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지금 옛날 시험이랑 지금 시험이랑 경향이 다르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용, 본질적인 개념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점검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 기출문제는 경향이 다르니까 이걸 지금 버전으로 변형시킨 기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경향에 맞게 기출을 변형시켜 놓은 게 CSM17에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수학 같은 경우도 뭐 EBS의 연계 이런 게 있다 없다, 뭐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EBS의 문제들이 괜찮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 EBS의 문제들 중에서도 좋은 문제는 또 평가원스럽게 변형을 해서 이제 애들 주간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썼던 문제들 중에서 좋은 것만 선별해가지고 다시 요 주간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CSM17 주간지는 문제 수가 한 50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게 이제 30에서 50문제 정도 되니까 애들이 거의 매주 한 80에서 100문제 정도는 따로 엔제 형태로 받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공되는 게 총 뭐가 있는 거죠? 강대 모의고사 K, K27, 그 다음에 그 강목 K에 대한 분석서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추가로 하나 나오고 주간지 하나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1, 2등급 친구들은 다 항상 소화하는 양들이에요, 이게.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보통 문제를 푸는 게 일주일, 뭐 하루에 5문제, 6문제 푸는, 5문제 풀면 실력이 늘까요? 어머니들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문제를 하루에 뭐 5개, 6개 이렇게 풀면 실력이 늘겠어요? 안 늘겠죠? 그럼 100% 제가 장담해요. 내년에 또 해요, 애가. 네. 왜 또 할까요? 지가 잘 못한 이유를 알거든요. 이유를 알아요. 딱 모의고사 풀 때마다. 아, 난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올해는 또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하고 내년에 어차피 또 안 풀어요. 네. 그러니까 이왕 애가 안 하는 애지만 좀 강압적으로라도 시켜서 올해 많은 양의 훈련을 하면 충분히 수능날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이 정도 양은 학생들이 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또 대체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만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파는 유명한 모의고사는 한 개 정도씩은 매주 더 추가를 해서 애들이 공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걸로도 충분하지만 목표가 100점이나 1등급 이상이다 하면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하나씩 좀 더 풀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파이널 때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대충 아시겠죠? 애가 일단 학원에 와요. 오면 뭐 하죠? 네, 그쵸. 모의고사를 풉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다음에 저는 공통 과목에 대한 모의고사 해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어떤 공통 과목의 특정 주제가 있을 거예요. 고난도로 나온 특정 주제. 그 특정 주제를 좀 더 분석하고 수업이 마무리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애들 학생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매주 강목 K가 실시가 되고 그거에 따른 성적표가 매주 나갈 거예요. 어머님들께도 매주 문자로 나가는데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문자를 따로 안 보내드릴게요. 아니, 농담이에요. 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 것 같지? 매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강목 K 성적표에는 애가 어디가 이제 좀 이렇게 취약한지 뭐 이런 부분들도 표시가 돼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진행하기 전에 제 조교애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조교애들한테 과제물을 제출을 해요. 그럼 저희 애들은 조교애들이 어떻게 관리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푼 걸 일단 다 보면서 그 과제에 대한 첨삭을 좀 하고 애들에게 이번 주 일주일은 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코멘트를 써서 주간지를 다시 나눠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관리치고 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복습 영상, 수업 때 진행하는 복습 영상은 뭐 때마침 여기 카메라도 있네요. 다 촬영해서 애들에게 매주 문자로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마임에게서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비공개에 올려놓으면 그걸 이제 주소 받아서 애들이 복습할 수 있게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공부하다가 질문을 써놓으면
다음 주에 왔을 때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 질문을 받아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다가 이제 이정환 수학이라고 치면은 제 그 채널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제가 잠을 잘 안 자요. 애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새벽 막 2, 3시에도 질문 보내는 애들이 있고, 그럼 제가 이제 보면 바로바로 답변해주고요. 조교 애들도 바로바로 답변해주고, 그 다음에 대성마임의 Q&A 같은 경우도 애들이 뭐 사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저 연구실에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질문도 좀 상시로 받는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단과지만 웬만한 그 관리 잘하는 수업, 그 학원만큼의 관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작은 그 관리 위주의 학원에서의 컨텐츠는 좀 부실하잖아요. 컨텐츠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이해 가셨죠?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지. 원래 작년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최상위권 애들이 거의 다 저한테 배웠었는데, 재작년도 그렇고, 아무튼 애가 어떻든지 간에 수능 날엔 제가 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반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잘 끌고 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현장 강의는 일단 월요일 저녁에 오픈이 됩니다. 월요일 저녁에 7월 18일 날 개강을 해요. 원래 제가 7시부터 10시 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애들이 뭐 저녁 먹고 뭐 하면 7시 반이 좀 여유롭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7시 반부터 11시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오전에 강대에서 수업하고 바로 넘어거든요. 오면 늦어도 3시부터는 학원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일찍 와서 공부하다가 질문해도 되고, 언제든지 일찍 와서 질문하면 됩니다.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얘는 공통 정규반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기하는 제가 안 해요. 기하는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면 안 되는 건 아니고, 기하 수업이 없지만 나는 공통만이라도 들을래 하면 와도 돼요. 근데 이제 영상은 없다는 거. 미적분이랑 확통만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미적분 정규반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영상들도 공통반에서 다 제공을 할 거니까, 공통반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약간 그 걱정 같은 건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애들이 해야 될 건 제가 다 제공을 할 거니까 완벽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6월 23일 날에 두각학원에서, 이 네이버에 두각학원이라고 치시면은 사이트가 나와요. 두각학원 아세요? 네, 두각학원이라고 사이트를 치면 나오는데, 6월 23일 날 그 강대 모의고사 K 0회차 공개 특강, 0회차 공개 특강에 대한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료 수업인 거죠. 공개 특강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1회차부터 진행이 되고요. 0회차는 애들에게 대치동에서 미리 선보이는 수업입니다. 근데 대전에서는 제가 혼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름부터 대전으로 오게 돼서, 대전에서 그러면 0회차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0회차를 이때 접수 받고, 그 다음에 7월 3일 날 대전 요 비전 21에서 애들이랑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테니, 혹시 내신 기간, 애들이 그때 내신 기간인가요? 정시 파이터인가요? 네, 내신을 만약에 좀 덜 챙긴다 하면은 보내주시고, 내신을 많이 챙기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접수라도 하시면 학원에 시험지가 와 있으니까 이 0회차에 대한 자료를 챙겨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세요. 이게 되게 문제들이 좋으니까.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팁 아닌가요? 저 정말 착한 장사꾼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럼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진짜 없으시죠? 나오지 마세요. 네, 아무튼 농담이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그래도 학원에 한 4시 정도까지는 있을 것 같으니까 3층 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가 이런데 이걸 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저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